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의 LBX 플레이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골판 지정기 LBX의 다양한 매력을 전해드리는 동영상 리뷰 시간입니다. 저는 리뷰어 스트록스고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LBX는 하이퍼펑션 AX00, AX00입니다. 2013년 1월 26일에 3200엔, 가격이 좀 비싼데 이게 단품으로 나오질 않아서 그래요. 지금 보이시는 게 매뉴얼인데 여기에 아킬레스가, 왼에 아킬레스가 있죠? 하지만 윗부분을 보면 AX00이 있고요. 이게 왜 3200엔이냐? 네, 아킬레스와 함께 합본으로, 그것도 한정판으로 발매된 제품이고요. 초회 생산 한정이었죠. 이 코어 스켈톤 한 대로 아킬레스와 AX00의 외장 파트를 선택식으로 조립하는 방식의 그런 구성이었고요. 이게 뭐 초회 생산 한정판이라고는 해도 아직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참 뭐랄까 난이도가 참 낮은 한정판에 속하죠. 네, 자세한 리뷰에 앞서서 총점 매겨보도록 할게요. 10점 만점 중에 9점 주겠습니다. 뭐 일단 하이퍼펑션이라는 타이틀에서 뭔가 믿어볼 만한 구석이 일단은 생기는 키트죠. 조립 후의 퀄리티라고 하면은 뭐 역시나 라는 느낌이었고요. 역시나 하이퍼 펑션이구나 하는 느낌이었고요. 이 AX00는 이전에도 뭐 주제가 OST, 뭐 앨범 부석 한정이라는 형태로 아주 저급한 퀄리티로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쪽은 하이퍼 펑션 제품이고요. 뭐 말이 필요 없는 보험 같은 느낌의 타이틀이죠. 네, 그럼 본 리뷰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체의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체 각부에 붙어있는 이런 L, R, AX00 이런 테트론 C를 제외하고는 스티커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만큼 색분할이 완벽하다는 거겠죠. 정말 최고 수준의 색분할을 보여주고요. 뭐 나쁜 예로는 이전에 하이퍼펑션으로 최근에 나온 이프리트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펑션 주제에 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실은 테트론 실이 아니라, 비닐 형태의 테트론 실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호일 실. 그러니까는 색분할이 안 된, 덜 된 곳을 떼우기 위한 역할로 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 AX00 같은 경우에는 파츠로 색분할을 전부 다 해주었기 때문에 실이 전혀 필요가 없었죠. 정말 이 뭐랄까 프로포션도 게임에서 초월이식이라는 표현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초월 재현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아주 튼실한 프로포션을 보여줍니다. 뭐 오히려 애니메이션에서의 모습보다 프라모델 쪽이 좀 더 육덕지고 한층 더 튼실해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테트론 실 같은 경우에는 좌우, 그러니까 파츠의 좌우를 표시하는 L, R,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스커트의 AX00, 뭐 이런 부분도 보면은 정말 디테일이 살아나는 느낌을 들게 만들죠. 뭐랄까 부족함이 없는 디테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렇게 스커트에 형식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다 재현을 해주었고요. 다음은 가동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동률 별거 있겠습니까? 하이퍼 펑션인데 뭐 말이 필요 없죠. 남은 것은 뭐랄까 기본적인 가동률은 코어 스켈톤이 다 해주시니까, 뭐 남은 거는 외장 파츠 결합 후에 이 가동 범위에 대한 방해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데, 이 AX00의 경우에도 역시 가동 범위를 고려해서 성형된 요 파츠들, 이렇게 팔꿈치가 접히는 부분은 살짝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죠. 빈 공간이 생기게끔. 그래서 이렇게 굴절되는 부분에는 전혀 간섭이 없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일반판 프라에서도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 하이퍼 펑션이라서 더욱더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는 느낌인데, 뭐 파츠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내부 프레임이 많이 드러나서 조금 너무 많이 드러나면은 어색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뭐 제쳐두고 일단 얘만 보자면은 원작에서의 모습 자체가 이게 코어 스켈토 위에 외장 아머 파츠를 입힌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거는 외장 파츠가 아니에요. 그냥 보호형 커버 패드입니다. 이 AX00라는 이름 자체가 기체명이 아니고요. 얘가 지금 얘 안 속에 있는, 그러니까는 뼈대인 코어 스켈톤의 모델명입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는 오레기온 같은 경우에는 코어 스켈톤의 이름이 AX000였죠. 공이 3개 붙는. 얘는 초기형이라기는 좀 뭐하지만은 AX0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AX00 이거는 코어 스켈톤 이름에 해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동 범위를 고려해서 최대한 빈 공간도 마련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동률에 전혀 간섭이 안 생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커트를 붙이는 부분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분할이 돼 있어서 행여나 생길 수 있는 스커트에 의한 간섭 문제도 전혀 염려하지 않게끔, 염려가 안 생기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모습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코어 스켈톤의 움직임이 워낙에 훌륭하기 그지 없었는데 내외적으로 가동률에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이렇게 설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장 쪽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글쎄요, AX00의 무장이라고 한다면은 강철곤이죠. 강철곤인데 이 부분 보시고 조금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분의 무장 강철곤인데 딱히 제가 오늘 얘를 리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무장부터 보여드렸다면은 하이퍼 펑션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조금은 떨어지는 퀄리티. 이건 일반 키트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퀄리티고요. 색 분할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 이렇게 가운데 중계되는 파츠가 있고 양옆이 이렇게 분할되는 구조인데, 더군다나 이 끝부분에는 오렌지색 스티커가 붙어있기 때문에 아까 소체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전혀 없을 정도로 색 분할이 잘 됐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뭔가 무장을 결합하고 나면은 이놈의 스티커 때문에 소체 쪽에 퀄리티가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네요. 하지만 뭐 원작을 잘 아시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셨던 분들이었다면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프라까지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런 분들에게는 뭐 빠져서는 안 될 무장이기 때문에, 추억의 명장면을 재현하려면은 꼭 있어야 되는 무장이기 때문에 뭐 넣어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요소인 듯 싶기도 해요. 요즘에는 뭐 프라가 띄엄띄엄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AX00 같은 경우는 일반판으로 죽어라고 안 내주는 프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퍼 펑션으로, 한정판이지만 하이퍼 펑션으로 내줬다는 사실에 저는 참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있고요. 네, 무장은 뭐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디테일은 1000엔짜리 일반 키트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X00라는 이름은 기체명이 아니고요, 코어 스켈톤의 타입명이지만 딱히 이 보호형 커버 패드를 씌운 모습 자체에 부여된 그 기체명이 없기 때문에 통칭 AX00라고 불리는 게 굳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AX00의 리뷰였고요. 네, 이번 주에도 준비한 커스터마이징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건담 홀릭. 건담 홀릭. 네, 커스터마이징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캐로로 중사, 유명하고 인기도 많은 애니메이션이죠. 네, 여기에서도 프라모델 라인업이 있습니다. 네, 캐로로 중사 프라모델 콜렉션과 섞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악역인 바이퍼 로보, 지금 보이시는 바이퍼 로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고 보시다시피 독사를 이미지로 한 로봇이고요.
이 다관절 구조로 되어 있는 몸통에서 꼬리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의 파츠들을 한번 10분 활용해서 믹스해 보도록 할 건데, LBX 쪽에서는 이 오베인의 어깨 파츠를 제거한 상태의 상반신 그리고 데쿠 오즈의 허리 부분, 뭐 나머지 원래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무장 이렇게 해서 한번 섞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분이 키가 너무 커서 카메라 각도를 굉장히 위로 올려놓은 상태인데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개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 데쿠 오즈의 허리 부분을 아까 보셨던 어깨 파츠가 제거된 상태의 오베인의 상반신과 그대로 결합을 해주십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방치해 두고요. 그리고 바이퍼 로보 부분은 요 목 아래 첫 번째 관절 아래에서부터 전부 제거를 해주세요. 전부 제거를 해서 산산조각을 내주세요. 다리 부분도 분리를 해주시고, 자, 요 꼬리 부분까지 전부 제거를 해서 이렇게 낱낱이 인수분해 해주시고요. 요 코핏에 올라타 있는 요 못생긴 놈 제거해 줍니다. 방치를 해두고요. 자, 입이 벌어지는 기믹 있죠? 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 부분과 이제 다다다닥 붙여볼 건데, 먼저 이 상반신을 여기에 도킹을 시킬 건데, 말 그대로 이렇게 그냥 얹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은 뒤로 낮아빠지기 때문에 확실히 고정되는 거를 원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코핏 안을, 조종석 안을 보시면은 저 안쪽에 굉장히 친숙한 크기의, 굉장히 친숙한 파이의 조인트가 있죠. 이 부분에다가 어떻게든 껴보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호환되는 파츠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여러분들 조립하시고 그냥 휙휙 버리시는 이 런너의 남은 부분, 이 부분에서 살짝 커브가 들어간 이 구석탱이를 알맞은 크기로 이렇게 딱 자르셔가지고, 아까 보셨던 이 안쪽에 조인트에다가 결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끼워졌죠. 이거를 데쿠 오즈의 아무튼 그곳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커트가 빠졌네요. 자, 움직이는 막 범위가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대충 조절을 하셔가지고 좀 난잡해 보이지만 않게, 자,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방치해 두었던 바이퍼 로보의 다리를 그대로 여기다 연결을 해주시고, 자, 이 상태로는 좀 지금까지는 상당히 좀 꼴사나운 모습이죠. 자, 여기서 일단 오베인의 팔을 분리한 다음에, 자, 아까 낱낱이 분해했던 요 꼬리 관절들 중에서 종류가 두 개예요. 작은 쪽과 큰 쪽이 있는데, 큰 쪽 파츠를 이용해서 큰 쪽 파츠에 일단은 오베인의 팔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요 조인트를 그대로 오베인의 어깨 조인트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게요. 신기할 정도로 딱딱 맞아요. 지들끼리 태생이 같은 회사라 그런지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고요. 나머지 파츠들 3개가 남았는데, 작은 부분의 꼬리 관절을 이렇게 검은색 부분이 아래로 오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제 슬슬 무게중심이 안 맞기 시작할 거예요. 뒤로 쏠리기 시작할 거예요. 적절히 무게중심 생각하셔서 결합을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남은 꼬리 끝부분도 남김없이 알뜰하게 활용해 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방치돼 있으셨던 캐로로 작품에서는 이치로라고 해요. 이분이 이치로에서 총 제가 알기로 5형제인가 6형제인가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프라 구성에서는 요 보시는 이마의 장식, 요 이마의 장식이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이마의 장식을 바꿈으로써 이치로, 지로, 사부로 막 이러면서 다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어찌됐건 생긴 거는 똑같이 못생겼습니다. 투구를 벗으면 더 못생겨지는. 자, 이분을 요 조종석 통째로 요 오베인의 등에 있는 멀티 기믹색 슬롯에 딱 연결을 해줍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딱 맞아요. 폴리캡 덕분인 것도 있지만, 자,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고요. 각도를 대충 맞춰서 과연 어떤 모습인가. 마지막으로 이 바이퍼 로보가 가지고 있었던 부장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총 다 만드는 시간보다 세우는 데 시간이 더 들 정도로, 자, 어찌 됐건 이렇게 완성이 된 모습이에요. 자, 뭐 키트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뭔가 슬롯과 조인트가 굉장히 많았던 키트였죠. 이 캐로로의 바이퍼 로보. 지금 보면은 더 끼울 수 있는 슬롯이 얼마든지 더 남아있어요. 무궁무진해요, 아직도.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개조가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요. 참고로 이 바이퍼 로보의 프라 넘버가 32번입니다. 그만큼 캐로로 프라 모델도 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종종 이 커스터마이징의 먹잇감으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커스터마이징은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AX00를 리뷰해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팬들에게 있어서 아킬레스보다 더 강한 인상을 남긴 그런 하극상적인 기체죠. 그걸 노렸는지 어쨌는지 일반판으로는 죽어도 발매를 안 해주고 있는 키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본 키트가 한정판으로 나오긴 했지만 손에 넣기가 굉장히 쉬운 제품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키트고요. 리뷰 내용에서 말씀드린 대로 퀄리티는 하이퍼 펑션 퀄리티대로 그대로 만족스럽게 나와주었기 때문에 희소 가치를 떠나서 순수한 의미로 추천하고 싶은 그런 키트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라이딩 아머를 두 번째로 리뷰해드릴 예정인데요. 라이딩 아머 무장 장비 로시우스 사양을 리뷰해드릴 예정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게 매뉴얼이고요. 대충 그냥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 지금 탑승자도 어렴풋이 조그맣게 보이는 가운데 이즈퍼 제노 로시우스를 상징하는 LBX죠. 기체의 색과 이 스티커 등등이 변경된 점 이외에도 왼팔에는 게틀링건, 오른팔에는 너클 파츠 등등 로시우스 연합의 이미지를 충분히 살린 다소 과격한 그런 사양 변경이 있었던 키트고요. 다음 주에 이분 리뷰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골판 지정기 동영상 리뷰의 스트록스였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알찬 리뷰 내용과 이번 주에 보여드렸던 요 어처구니 없는 요 개조를 뛰어넘는 또 참신한 마개조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